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깡통 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지난 1989년 집단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광주FC가 극적인 승부를 펼치며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농어촌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들 가까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마을 경로당 앞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동식 빨래방 차량을 몰고 찾아와 커다란 이불들을 순식간에 세탁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손빨래를 하기가 버겁다 보니 이렇게 찾아오는 빨래방은 더없이 고맙고 반가운 손님입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 널어놓고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빨래해서 쫙 널어놓고 가면은 내 집 청소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마을 경로당 구석구석을 청소도 해주고 머리 손질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찾아오는 날이 어르신들에겐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든 게 이렇게 공개는 좀 명지를 다치고 장애간도로 온 것 말로 기분이 좋소.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에서 생활관리사의 돌봄 서비스가 펼쳐집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어르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말동무를 해주고 아픈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고장난 조명을 바꿔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사다가 드리고 또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도 살피고. 65살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20%를 훌쩍 넘길 정도로 전남 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3년 동안 적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세대주로 공모를 통해 2018년까지 50가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행복통장을 개설해 매월 5만 원씩을 저축하면 3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30도로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3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광주 전남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비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는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17.4도, 화순 13.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28도, 고흥 2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보면 차라리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매 가격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전남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시 둔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59제곱미터 15층의 매매 가격은 8,50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는데 전세는 7,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겨우 700만 원 차이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무안이나 순천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도 80에서 9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에 주택 가격이 정체되면서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남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76.7%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광주는 이보다 높은 77%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넘겼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일 때 전세가 평균이 7,7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세입자들이 깡통 전세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전세값에 비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적은 폭의 매매 가격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올여름 광주남 지역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6,6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석 달 동안의 광주남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모두 6,600여 세대로 집계됐고 월별로 보면 7월이 3,600여 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하가 2,100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가 4,500여 세대로 모든 입주 물량이 중소형 주택이었습니다. 분양 후 석 달에서 6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초기 분양률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초기 분양률이 78.6%인 가운데 광주는 4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6.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공급 과잉이 경기 악화로 실제 분양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전남 지역의 초기 분양률은 91.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경제 협력이 진전되면서 이란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전도 가세하고 있어서 중동 특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브레이크나 계기판 등으로 쓰이는 자동차용 전구 생산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란의 자동차 회사에 1,640만 개, 완성차 120만 대 분량의 전구를 납품합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최근 들어 수출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앞으로 추가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이 수출량도 늘어나니까 그게 80% 플러스 알파 해서 거의 100%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처럼 이란의 자동차나 광통신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광주에만 10여 개. 수년 동안 지속된 경제 제재 여파로 크게 떨어졌던 이란에 대한 수출액은 올해를 고비로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란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한전은 이란의 에너지 시장 진출을 통해 제2의 중동 특수를 창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이란 발전업계와 전력망 효율화 사업, 노후 변압기 교체 사업 등 총 10건의 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이란의 발전소 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관련된 분야에 당장 우선적으로 내년에 펼쳐질 수 있는 사업, 본 사업의 규모를 다 합하면 시장 규모가 한 70억 불 정도 됩니다. 이란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동발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도군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3년 뒤 개관 이후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야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추모공원과 해양훈련, 교육시설 등을 갖춘 국민해양안전관 부지로 최근 확정됐습니다. 201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교부하면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세월호 추모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추정한 연간 국민해양안전관 인건비와 운영비는 25억에서 30억가량. 사업 자체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여부 등을 따지기가 이르다고 말합니다. 지원 여부에
그다음에 지원을 한다는 규모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그 연말께 되면은 그런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 운영비 부담 논란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후 쓰일 예산이 확정되는 2018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사장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안전관리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격해온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8살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자신을 추격해온 시민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앞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8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월곡지구대 정모순경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서 국가보훈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5.18 유가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5월 어머니집 노영숙 관장은 지난 18일 5.18 기념식에서 제주 4.3 항쟁 유가족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요청하다 국가보훈처 과장급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내 무릎에 앉으면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어머니집과 5월 단체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간부의 문책과 보훈처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일주일 뒤 개원합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뀐 정치 구도에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당선자들에게서 앞으로의 포부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최경환 당선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호남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8년에 대한 거부감, 심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또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권교체 힘들다 이런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에게 우리 광주와 호남인들이 마음까지 준 건 아니다.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8개 선거구에 평균 56%의 득표에 불과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53%에 불과합니다. 잘해보라는 그런 지지 정도로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때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을 통합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정당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 총선 민의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단결해서 협력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지만 적대적인 그 공정관계 양당 구도를 협력과 경쟁의 다당 구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거기에서 각 당이 자기 밭을 열심히 갈아서 외연을 확대하자 이런 주민들의 뜻이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7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봉화마을로 달려가려고 할 텐데요. 우리 김대중 세력, 또 노무현 세력, 또 많은 기타 사회 세력들 힘을 합쳐서 내년에는 꼭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국회가 좀 비판받는 이유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식물국회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이 너무도 좋지 않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할 부분은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일자리 문제나 또 청년들의 문제나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시급하게 성과를 내어야 된다.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의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만은 정했습니다. 광주와 제 지역구인 북구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를 정하겠다. 광주의 권익과 이익을 분명히 챙길 수 있는 상임위를 정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8명 광주 의원들이 모여서, 당선자들이 모여서 서로 중복되게 가지 않고 나눠서 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의원들과 당과 상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광주 지역에는, 특히 북구 지역에는 복지 수요 계층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들, 서민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데 당선자께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내년 정권 교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저는 젊어서는 2차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도 갔고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신 비서관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호남 세력들 그리고 김대중 세력들 또 남북 화해 협력 세력들을 전국적으로 일치 단결시켜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현실에서 또 전국을 돌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SK의 역전승을 거두며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기아는 선발 투수 지크 스프르일의 후투와 실책을 5개나 저지른 SK 수비진의 부진으로 7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 지크는 7이닝 동안 7안타를 맞았지만 3실점으로 막아 시즌 5승째를 챙겼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초에는 삼성과 주말에는 NC와 6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인천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을 제압해 시즌 4승을 챙겼습니다. 광주FC는 경기 종료 3분 전 김민혁 선수가 극장 결승골을 성공시켜 1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4승에 성공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하루에 3번, 밥 먹고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면 좋은 행동, 바로 양치질입니다. 333 양치질 법칙을 지키는 것만큼 올바른 칫솔질과 치약 선택도 참 중요하지요. 치약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은 불소 함량이 많은 치약을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잇몸염증 예방에는 염화나트륨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콩알만한 크기로 짜고요. 그리고 칫솔에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흔히 가그렉으로 불리는 구중 청량제. 간편하게 입안을 서책할 수 있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중 청량제는 하루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사용 후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중 청량제 가운데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요. 사용 직후에는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치약 사용 방법,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지난 1989년 집단해직 사태 이후 처음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직권면직 상태인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전남 미복귀 전임자 3명에 대한 해고 여부가 오늘 결정되며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도 오는 2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은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청년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이 초기 창업 과정에 집중되다 보니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기업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구미 국가 4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휴대용 프로젝트 브릭빔과 LED TV 제조업체. 장희석 대표는 5년 전 경상북도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한 뒤 최근 2년 동안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 청년 창업 우수기업 1호점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주변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바로 주저앉은 적도 있었고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나니까 바로 자금의 부담이 또 돌아오고 생산이 가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한 기업은 1,200여 개. 이 가운데 555개 기업이 폐업해 생존율은 5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창업 과정에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사후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경상북도는 창업 기업의 판로 확보 지원과 함께 폐업한 청년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존 기업하고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자금도 그런 필요하면 따라서 함께 하도록. 이번에 경상북도 청년 취업가와 협회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미 폐업한 친구들한테도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준비해서 올해부터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창업에 집중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사후 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주말에는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3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한낮에는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더위를 식혀줄 만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비가 시작되겠고 광주와 전남에는 10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4.6도, 한평 14.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곡성 구례 28도, 보성 고흥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모레 수요일부터 다시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